경마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플러스의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설에 도움을 주실 이광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복입니다. 네. 자, 지난주는요, 연휴로 인해서 전 지역이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우선 이제 오늘 월요일 방송 준비하느라고 좀 자료 준비 좀 하고 하느라고 좀 바삐 보냈고요. 또 시골에는 못 갔다 왔습니다. 고향에는. 그래서 집에서 쉬면서 방송 준비 열심히 했고요. 또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7년도 정유년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이 붉은 닭, 불다라는 게 총명함을 또 뜻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경마팬 여러분께서 그 총명함을 발휘하셔서 2017년도 새해부터 경마면 경마 아주 총명함을 발휘하셔서 고배당은 물론이고 꼭 이기는 경마를 또 즐기실 수 있는 경마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좀 새 이야기 준비했는데 제게도 물어봐 주시죠, 위원님. 네, 우리 박윤미 아나운서도 우리 경마팬 시청해 주시는 경마팬 여러분께 덕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 덕담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더 한 살을 더 먹었잖아요. 떡국도 많이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살도 쪘는데 그만큼 나이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열심히 더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발로 뛰고 또 가슴으로 방송하는 그런 아나운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기대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휴장 전 경마 주간은요, 여러 경주에서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또 출전마도 많았었고 한파의 영향도 컸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금주에 펼쳐지는 2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은 또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우선 그 날씨 변화를 먼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한 2, 3일 동안 눈도 많이 내렸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주로 상태를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또 화요일부터 강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에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 다행히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상당히 예년 기온보다 상당히 높게 기온이 형성되면서 상당히 따뜻할 전망이에요. 또 주말까지는 특별한 비나 눈 예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휴장 이후다 보니까 출전 등록되어 있는 상황을 살펴봤더니 적게는 11마리 등록되어 있는 경주부터 해서 26마리까지 등록되어 있는 경주까지, 그리고 모든 경주가 거의 출전 두수 이상으로 출전 등록을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장 이후고, 그래서 이번 주 경마 흐름도 만만치는 않을 그럴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에 의한 또 보시고 있는 말들 이런 위주로 해서 너무 인기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마도 고배당도 속출할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소신껏 이렇게 소액으로 자기가 보는 말들 위주로 이렇게 경마를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구정 연휴가 끝나고 시행되는 2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셨던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레이싱 플러스 첫 번째 코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장 기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고배당을 찾아라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금주에 펼쳐질 경주 중에서 가장 큰 배당이 형성될 경주를 미리 살펴보는 고배당을 찾아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경주는요, 4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12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 그리고 선정 이유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등급 1400m 핸디캡 방식으로 치러지는 경주인데 2등급 경주가 항상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다가 이번 경주가 출전 등록을 23두 23마리가 출전 등록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그 상금에서 밀리는 여러 마필들이 경주에 출전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고, 또 경주에 출전하는 말들의 어떤 그 능력차가 거의 일반 경주,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마가 흘러갔을 때에는
어떤 경주에 들어가도 인기마에 속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배당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면서 이 경주를 선정을 했는데 네. 우선 인기마로 분류되는 말이 승급전을 치르는 진달래와 최강자 이 두 마필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어줄 것 같은데 승급전입니다. 그리고 마이더스 로드, 슈퍼코만도, 시티 레이서 이런 말들이 인기를 모을 그런 편성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경주에서는요, 총 23도의 경주마들이 출전 신청을 했고요. 최근에 입상에 성공한 마들도 또 출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혼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번 경주 불안한 인기마로는 우리가 어떤 인기마를 주목해야 할까요? 네. 우선 불안한 인기마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네. 이 경주 편성상 승급전을 치르는 두 마필 진달래와 최강자 요 두 마필이 승급전에다가 또 각질이 좀 겹쳐요. 아무래도 앞선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다행스러운 건 최강자가 직전 경주는 선행을 받았고 선행을 받은 이후에 더 빨리 치고 나오는 말을 선행을 내주고 난 이후에 2선 전개를 하면서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즉 진달래하고 굳이 경합을 벌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선행 맞길의 그 선행 경합은 이루어지지 네.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최강자가 직전 경주에서도 선행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서로 선행 싸움 경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두 마리 다 또 승급전이고 1400m라는 거리 특성상 최강자도 직전 경주는 1200이었고 그래서 네. 두 마필이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래서 최강자를 직전 경주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마필 그리고 능력이 워낙 출중한 네, 그렇죠. 마필이어서 제가 불안한 인기마 쪽으로 꼽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 자, 그 이외에 또 다른 인기를 끌어준 마필 중에 네. 마이더스 로드와 슈퍼코만도를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슈퍼코만도는 이 마필이 요번에 요배통 병력을 좀 앓고 있어요. 오. 예, 요배통 병력을 좀 앓고 있어서 그리고 이 마필의 단점이 결정력이 부족합니다. 항상 3착 그다음에 뭐 이렇게 딱 아싸라게 이기는 그런 결정력이 뭔가 좀 뒷심이 네. 좀. 네.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마필. 그리고 이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는 마필이 이 편성에서 힘들지 않을까? 이기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더스 로드입니다. 2등급에서 적응을 했어요. 적응을 했는데 이 마필의 단점이 머리를 높게 씁니다. 네. 머리를 높게 쓰면서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리한데 그래서 정의 조기사도 아마도 단거리 쪽에 추임마입니다. 추임마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단거리 쪽에 경주를 선택해서 출전을 시켜왔는데 이번 경주는 1400이고 또 앞선이 워낙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만약에 앞선이 완벽하게 무너진다 그러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네.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만 워낙 빠르게 흘러가는 전개 속에서 뒤에서 치고 올라오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마이더스 로드와 슈퍼 코만도가 인기를 모아주고 있다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해서 두 마리를 불안한 인기마로 꼽아봤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각각의 요소들로 조금 불안한 인기마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 과연 어떤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배당을 내줄 마필을 한 마리 찾았습니다. 네. 그 마필이 바로 IM4U라는 마필인데 국산 마필입니다. 국산 마필인데 이제 2등급 강자 틈에서 적응을 했고 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4착을 차지를 했는데 그때 4착을 차지할 때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를 못했습니다. 네, 3번 게이트였을 겁니다. 3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매끄럽지를 못해서 아마도 한 반박자 늦게 나와서 그 초반에 바로 선행 가는 맛 2선까지 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무리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막판에 뒷심에 어떤 그 문제를 조금 보이면서 4착에 머물고 말았는데
초반만 잘 풀어낸다 그러면 충분히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마필이 발주만 잘 되면 충분히 순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달래 최강자가 빠르게 전개를 끌고 경주 진행을 할 때 네. 이 IM4U도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마들에 바로 2선에서 전개를 하면 분명히 직선에서 기회가 온다. 그리고 입상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네. 고배당이 보장되어 있는. 그래서 IM4U가 후시탐탐 기회를 딱 노리고 경주 전개만 잘 풀어낸다 그러면 충분히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고배당마로 꼽아봤습니다. 네, 이처럼 IM4U가 직전 경주의 부진을 만회하고 이번에는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매주 전문위원과 함께 다양한 경마 이야기를 나눠보는 4인 4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광복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어떤 마방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38조 박흥진 조교사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올해 마방을 개업한 지 33번째 해를 맞이하는 박흥진 조교사의 38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흥진 조교사를 비롯해서 38조 마방에 대해서 먼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38조 박흥진 조교사님은 개업을 한 지 벌써 33년. 와, 네, 그리고 56년생이시니까 벌써 만으로 60세를 넘기셨습니다. 네. 만 60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정년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최근 성적이 이렇게 좀 빛나는 성적이 아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자 38조 박흥진 조교사님 조교사 협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 조교사 현역 시절 때 조교사 협회장을 역임을 하셨고 그리고 또 박흥진 조교사님의 장점은 항상 그 모나지 않은 충분히 그 합리적이고 또 결단력도 상당히 제가 그때 박흥진 조교사님이 협회장을 하실 때 제가 업무이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일 추진력이나 결단력 뭐 이런 거는 뭐 옆에서 봐와서 좀 잘 알고 있고요. 또 저하고는 개인적인 친분도 상당히 두터운 그런 조교사님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소주잔도 뭐 자주 기울였고, 네. 요즘 또 골프도 상당히 잘 치시는 분인데 아마도 요즘은 골프도 좀 손을 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흥진 조교사님은 이제 뭐 개인적인 친분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꼽아봤는데. 박흥진 조교사님은 덕장입니다. 네. 그리고 박흥진 조교사 38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박태종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박태종 기수라는 우리나라의 정말 전설적인 2,000승 이상을 기록한 글쎄요. 앞으로 2,000승 기수가 힘들지 않을까요? 네. 2,000승 기수가 뭐 안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깨기 힘든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 박흥진 조교사님 밑에서 데뷔 때부터 그 기승수를 연마를 했고 또 뭐 거의 박흥진 조교사님이 박태종 기수를 길러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박흥진 조교사 하면 박태종 기수가 먼저 떠오르는 그런 조입니다. 그리고 대상경주 6회를 거머쥐었는데 석권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상경주 하면은 우리 오래된 팬분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캡이라는 아주 그때 뭐 경마장을 한때는 주름 잡았던 그런 마필 캡이 그다음에 순정호, 금색이, 당대한 뭐 이런 좋은 말들 이런 말들로 대상경주 6회를 석권을 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마필들의 자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38조 마방의 마필들이 입상을 하면 고배당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38조 말들 출전마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박흥진 조교사님 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한 네. 번은 꼭 제 시간에 우리 박흥진 조교사님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은 먹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1984년에 마방을 개업한 이후에 지금까지 오랜 기간 꾸준하게 이끌어오면서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런 마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38조 소속 경주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8조 마방을 빛낼 대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네, 우선 이번 주 출전마들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총 7두가 출전 신청을 했는데 워낙 출전 등록 수가 많아서 몇 마리가 출전할지는 출마표가 최종 공개되는 시간까지 좀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인데 우선 출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말들 중에서는 리딩 레이서, 무패 마마, 미라클 엔젤, 38 으뜸, 정 으뜸, 그리고 파워 스윙, 더블 Y 이렇게 7두가 출전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리딩 레이서가 23조 유재길 조교사 마방에서 이적을 해왔습니다. 이적을 해왔고 또 작년 10월 달에 이적을 해왔고 마주도 김광영 마주에서 김윤구 마주로 마주도 변경이 됐고 어쨌든 뭔가 좀 변화를 꾀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고요. 또 이 말이 7전 동안의 4차기 최고의 성적입니다만 아직까지 좀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편성만 잘 만난다 그러면 이 말이 입상했을 때 고배당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꼭 눈여겨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 마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38조를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말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을 꼽자면 바로 건 워크 어바웃이라는 말과 또 알파칸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워크 어바웃은 이 마필이 그 부계가 노던 댄서 계열입니다. 노던 댄서 계열인데 애비가 건 아스트레이인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말들은 없습니다. 근데 건 아스트레이의 부마죠. 딕시 유니언이란 마필은 우리나라에 많은 말들이 들어와서 활약을 했습니다. 뚜렷하게 강자는 없었습니다만 꾸준한 성적을 보여줬었던 그런 마필인데 자, 건워크 어바웃이 2전을 뛰면서 4착, 7착 이렇게 착손을 기록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힘이 조금 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힘이 좀 차가는 시점을 잘 캐치를 하셨다가 이 마필의 어떤 그 경주력을 좀 잘 살펴보시면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필, 또 고배당도 잡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알파칸, 국산마죠. 5등급에 속해 있는데 잉그란디어의 자마입니다. 국산 5등급인데 6등급에서 우승을 하고 5등급에 적응 중인데 요 직전 경주는 승급전에서 별다른 성적을 못 이끌어냈는데 요 마필도 38조 마필에 충분히 상금벌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 중에 한 마필입니다. 470kg대의 마필인데 충분히 5등급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전력이다. 그래서 38조에 앞으로 기대되는 마필 건워크 어바웃과 알파칸 이렇게 두 마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께서 건워크 어바웃과 알파칸을 올해 38조를 빛낼 최고의 마필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금주 38조에 출전하는 경주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38조에 출전하는 경주마 중 리딩 레이서를 입상이 가능한 경주마로 손꼽아 주셨습니다. 과연 입상을 할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경마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궁금한 맛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건가요, 회원님? 네, 로제타님과 세옹지마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경주마의 질병, 상당히 좀 다양한데 경주마의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제타님과 세용지마님께서 올려주신 질병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마도 역시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마를 오래 접하신 분들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질병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수많은 질병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주마의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주마 질병,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적인 부분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의사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네. 하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좀 바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조교사 생활을 하면서 또 기수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다소 정확치가 않고 자세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제가 경험을 통해서 또 그동안 이제 제가 관리했던 말들의 그 질병 부분을 치료하면서 또 경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그 경주마의 질병 가장 심각하다 뭐 이걸 떠나서 제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머리 부분에 우리 그 경마 팬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각막염 치료, 각막염. 자, 말은 경주 중에 어쨌든 눈을 뜨고 경주 그렇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망사 가면이나 이런 그 장구를 이용을 하는 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들도 많은데 장구 그 망사 가면을 이용을 하더라도 워낙 모래가 강력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모래가 눈 속으로 거의 들어갑니다. 거의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망사 가면을 착용하지 않은 말도 강력한 그 모래 앞말에 그 그렇죠. 뒷발로 차면서 나온 이렇게 맞는 그 강력한 모래에 눈이 좀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경주 끝나고 난 이후에는 식염수로 깨끗하게 세척을 한 이후에 또 이렇게 눈에 모래에 의한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에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이렇게 주사제, 항생제 포함해서 네. 주사제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고 해야 어떤 그 눈에 대한 질병이 없는데 경주 중에 좀 심하게 그 모래에 맞고 하는 말은 실명을 하는 경주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고 눈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 쪽으로 내려오면 코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 어떤 외상에 의해서 피가 나는 부분도 있고 경주 중에 비출혈과 폐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요? 폐출혈은 과격한 운동 이후에 폐에서부터 이렇게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강한 운동을 한 이후에 나타나는데 모든 경주마들은 폐출혈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모든 강한 경주마가. 운동을 하고 근데 나서는요? 예, 이 폐출혈의 정도가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코와 입으로 이렇게 폐출혈이 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 한국 마사에서도 기간에 관계없이 폐출혈이 3회 이상 발생이 되면 경주 부적격마로 해서 퇴출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발생을 하면 한 달간 출전 정지고 두 번째 발생이 되면 두 달간 출전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폐출혈 부분은 어떤 말의 그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다루는 부분이고 또 폐출혈을 일으키게 되면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경주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기만데 의외의 경주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폐출혈이나 이런 부분도 꼭 그러니까 경주를 뛰고 난 이후에 수의사들한테서 이렇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경주 중에는 왜 이렇게 못 뛰었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도 어쨌든 경주 결과가 끝나고 난 이후기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만 그런 과한 폐출혈에 의해서 경주 결과가 전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출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마필. 네. 네. 그리고 입 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치아입니다. 치아. 그렇죠. 네. 그리고 치아, 입하고
가장 말하고 이제 어떤 교감을 통할 수 있는 게 재갈을 통하는데 그 재갈이 입에 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치아 부분이 그 딱딱한 그 섭취, 음식물을 섭취를 하다 보면은 이 치아가 비정상적으로 마모가 돼요. 그러면서 상당히 날카롭게 되는데 이 날카로운 부분이 잇몸을 자극을 하거나 그러면은 일단 음식 섭취를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뭘 먹으면 씹으면 아프니까. 네, 잘 먹지를 못합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잘 먹어야 힘을 씁니다. 맞아요. 치아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주기적으로 치아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마모가 되면서 날카로운 부분은 이렇게 갈아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리 경주마의 질병 치료해 보면은 비정상 치아 마모 뭐 이런 그렇게 병명도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목 부분으로 오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죠.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목 부분이 우리가 왜 머리가 높다, 목을 맞아요. 높게 쓴다, 네. 뭐 그러면서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000m를 한 145에서 150보를 뛰는데 목이 높아서 한 10cm 정도만 짧게 뛰어도 상당한 거리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장거리로 갈수록 그 차이는 더욱 더 커집니다. 그리고 목이 높게 쓰면은 목의 어떤 점두 운동이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경주마의 그 질주할 때 그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목 부분도 중요한데 자, 우리가 말 치료를 할 때 혈관 주사는 목 부분의 혈관을 찾아서 거의 놓습니다. 네. 혈관 주사. 근육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의 근육 부분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 이 혈관 주사를 놓다 보면 자주 치료를 하는 말들은 이 정맥염이라고 생깁니다. 이게 혈관 주사를 하는데 그 주사가 자주 이렇게 제가 이제 주사 바늘이 꽂다 보면은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 정맥염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상당히 정맥염이 걸리면 상당히 고열이 동반되는 그런 이제 그 증상이기 때문에 경주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어깨 쪽에 보면 그 견갑골은 사람하고 다르게 말의 견갑골, 어깨뼈는 네. 뼈하고 이어져 있지 않고 강한 근육과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근육 속에 어깨뼈가 이렇게 푹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지세가 좋지 못한 말들, 그 다음에 놀래서 갑자기 이렇게 급회전을 하면서 네. 어깨가 좀 삐끗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견갑 통증을 나타내는 네. 말도 있고, 근데 이제 훈련을 하면서의 어떤 그 충격이나 이런 게 어깨까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발굽, 구절, 무릎 이쪽에서 거의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어깨까지 전달되는 부분은 많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세나 그다음에 놀라면서 갑자기 급선회하면서 이렇게 어깨 좀 뭐 어떻게 보면 삐었다 할까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견갑통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뭐 아주 고령만 아니면은 금방 또 치료가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신경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쪽으로 오게 되면 말은 목에서부터 허리, ong덩이까지 이렇게 근육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은 그 치료 항목 중에 보면 요배통이라는 네.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안한 인기마 중에 슈퍼코만도도 요배통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배통, 그러니까 어떤 그 외상이나 또 요배통에 그 동반되는 게 뒷다리 쓰임도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요배통은 분명히 경주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또 근육이다 보니까 근육을 좀 풀어주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좀 나아져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좀 치료를 하고 경주에 나선다 그러면 경주력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요배통 치료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오래 했느냐. 네. 요런 부분도 한 2, 3일 정도 잠깐 했다? 그러면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장기간 동안에 요배통 치료를 한다 그러면 근육이 잘 안 풀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주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허리를 지나서 이제 엉덩이 쪽에 보면 네. 고관절이 있습니다. 고관절이 상당히 우리 신체 사람으로 봐도 상당히 신체 중심부인데 경주 중에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는 말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경주가 과격한데 고관절 부분은 골절까지는 아니어도 미세하게 금이 가도 최소 12달, 12개월은 휴양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관절을 이렇게 싸고 있는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서 예시장에서 잘 보시면 좌우 엉덩이의 그 높이가 살짝 좀 차이가 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고관절을 싸고 있는 인대가 좀 손상을 입었다,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관리하는 말 중에서도 송곡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네. 송곡. 상당히 등치도 530kg 나가고 2등급에서 멈췄는데 그 마필이 마방이 거의 그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방 통로가 좁고 말이 나오다가 뒷다리가 이렇게 미끌리면서 부딪힐 수도 있겠네요. 미끌리면서 또 마방 복도가 좁다 보니까 각 마방에서 이렇게 물려고 덤벼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피하다가 뒷다리가 미끄러지면서 그 고관절의 인대가 좀 늘어나면서 이렇게 엉덩이가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경주력을 다 못 냈는데 그런 부분 그 고관절의 인대 부분도 잘 살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뒷다리 쪽으로 오면 가장 많은 그 뒷다리 쪽의 그 질병을 보면 우리 경마팬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임파관염이라고. 임파관염이 이제 많은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임파관염이 지금은 이제 임파관염이라는 병명을 붙여서 치료를 하는데 이 임파관염은 외상이 없었다. 그러면 외상이 없는데도 뒷다리가 전체적으로 부었다. 그러면 임파관염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임파관염은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습니다. 네.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으면서 뒷다리가 비절 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퉁퉁 붓는데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좀 시켜주고 그러다 보면 쭉 빠져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84년도부터 기술을 했으니까 그때는 뭐 경마 용어가 일본 말도 많이 사용이 되고 했는데 저희가 얘기할 때 아마 우리 오래된 경마 팬들도 아실 겁니다. 닷지바리가 내렸다. 그래서 그거는 운동하면 빠진다. 마방에 그냥 가둬둬서 그렇다. 운동하면 빠진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의학도 많이 발달됐고,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키면서 혈액순환을 이렇게 좀 돌려주면 부었던 부분이 빠져나가는데 또 아침에 되면 또 부어 있고 운동을 하면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혈액순환을 좀 개선을 시켜주면 아무래도 부어 있는 부분은 말도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좀 개선시켜주면서 말이 아무래도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지면 경주력에도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냥 뭐 운동하면 빠져 이렇게 치부해 버릴 게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병 진단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자, 지금 위원님께서 머리서부터 진짜 발끝까지 다 질병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마들은 또 경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다리에 대한 질병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앞다리만의 질병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운동기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사실은 앞다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체중의 70%를 지탱을 하는 게 앞다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럼에도 체중의 70%를 지탱을 해야 되는 그 앞다리의 역할 때문에 질병도 사실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앞다리가 경주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다리 부분은 따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우선 앞다리 부분에 가장 많은 질환은 무릎, 그리고 구절, 그다음에 발굽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세 부분이 우리가 편골절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앞다리의 무릎과 구절 부분입니다. 네, 구절 부분에
그러니까 그만큼 운동을 할 때에 어떤 과부하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앞다리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요즘은 그 꼭 절개를 하지 않고 그 뼈 조각을 제거를 하는 이거 레이저 시술도 네. 이제 좀 발전이 됐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었는데, 전에처럼 절개를 해서 뼈 조각을 척추를 해낸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경주력에 영향이 많습니다. 많고요. 또 이 어쨌든 경주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많이 미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잘 낫지도 않는 부분이 바로 무릎 쪽입니다. 네. 그래서 구절 쪽은 구절염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좀 휴양을 하면서 그러면은 치료가 되는데, 무릎 쪽은 치료는 됩니다. 일시적으로 나아지는데 경주를 하면은 거의 70% 이상이 재발을 합니다. 무릎은. 그래서 구절 쪽에 나쁜 말들은 그나마 어떤 재생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무릎 쪽이 안 좋은 말들은 상당히 그 재활에도 좀 신경을 좀 써야 힘들 것 되고 같아요. 네,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말을 고를 때도 무릎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서 무릎 부분을 잘 보는데, 이렇게 X자 형태로 무릎 부분이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부분에 그런 그 말들은 그 무릎을 상당히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네, 경주말을 고를 때도 좀 지양을 하고, 또 과도하게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말들, 이런 말들은 발뻗음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70% 이상을 지탱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무릎인데,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안 되겠네요. 체중을 지탱하는 데에도 굉장히 좀 무리가 가겠죠. 네. 네, 그래서 무릎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자, 그리고 중수골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에서부터 구절까지 길게 내려와 있는 이 중수골의 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하는 골막염을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게 바로 제3 중수골 골막염입니다. 네. 네, 이 골막염이 골을 싸고 있는 막이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틀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틀어지는 부분에서 그 진액이 나오면서 관골류로 또 그러니까 무릎이 이렇게 그 뼈가 이렇게 덧자라 나오듯이 툭 튀어나와 보이는데, 자, 어쨌든 골막염도 상당히 큰 질병입니다. 골막염은 저희가 한 18개월령 때부터 각 목장에서 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개월령에 맞는 훈련을 시행을 하면 사실 골막염은 극복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18개월령 때부터 체계적인 이런 훈련을 통하는 게 아니라 24개월, 두 살이 돼야 이제 경마장에 입사가 되니까 그때까지 그냥 와방에서 있다가 경마장에 와서 그때부터 훈련을 하게 되면 분명히 골막염이라는 그 질병을 앓게 됩니다. 골막염은 성장통이라고도 하는데, 글쎄요, 요거는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분명한 질병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골막염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데, 골막염을 앓고 있는 말이 왜 안 좋은가 하면, 체중을 지탱하는 앞다리 쪽이 아파가지고 자꾸 허리 쪽을 재게 됩니다. 체중을 지탱하기가 좀 아프니까, 네, 그러다 보면 자꾸 허리를 갖다가 허리 쪽에 과한 힘을 쓰게 되고, 체중 분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 어떤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골막염도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골막염이 경주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그 엄살 심하고 좀 아파하는 걸 싫어하는 말은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또 대부분의 말들은 이게 어디 뭐 벼가 부러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뛰는 데에는 엄살이 심하지 않은 말은 또 골막염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경주력을 발휘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말 개체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 분명히 경주력에 영향은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또 조교 때부터 조교 강도가 아무래도 약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골막염이 있는 말들은 좀 잘 유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그 질병이 나타나는 부분이 구절입니다. 구절. 네. 네. 구절에 이 뼈가 구절 부위에 이렇게 세 개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어떤 체중에 그 완충 작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장 끝부분이 발굽에도 뼈가 1지골, 2지골, 3지골 3개의 뼈가 있고 구절에도 있고 무릎 쪽에 6개의 뼈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각 부분에 이제 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주를 하면서 몸무게 10배가 되는 그런 무게를 갖다 지탱을 하려면 한쪽 부분에서 담당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서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그 무게를 지탱을 해 나가는데 구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절염을 앓고 있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절염은 우선적으로 과도한 과격한 운동에 의해서 뼈 조각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절에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각뼈를 싸고 있는 네. 그 연골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닳고 그리고 그 무릎에서부터 구절까지 그 중수골을 싸고 있는 이 지탱을 해주는 개인대가 있습니다. 그 개인대 부분도 굉장히 손상이 많고 그다음에 경주력에 어떤 그 탄력을 주는 뒤쪽에 건이 있습니다. 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개인대염과 건염은 경주력에 아주 상당한 심각한 그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낫지 않고 경주에 투입이 됐다 그러면 아마도 그 경주만은 경주를 마치기도 힘들 네. 그럴 정도의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주에 나오기 전에 항상 수의사가 경주에 출전하는 말들의 그 걸음걸이를 보면서 다 집어냅니다. 네, 어디가 안 좋아서 파행을 하거나 아주 미세한 파행이라도 분명히 집어내기 때문에 안 좋은 말은 경주에 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또 각 마박의 조교사들도 다 낫지 않은 그런 완전한 상태가 아닌 그런 경주말을 경주에 출전시키지도 않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워낙 휴양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쉬어주면서 경주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개인대염과 건염 요런 부분은 경주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발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발굽이 지면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이 발굽이기 때문에 마방을 상당히 청결하게 그럼요. 유지를 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발굽이 이렇게 관리를 잘 안 해주면 안에서 이렇게 골마서 썩습니다. 썩어요. 그래서 그 제염인데 또 발굽이 땅을 짚고 다니다가 돌멩이나 이런 거를 박힐 것 같아요. 네, 밟게 되면 외관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안에서 골마서 썩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항상 운동 끝나고 나면 그 관리사들이 그렇겠네요. 정말 관리사들이 발 부분은 정말 세밀하게 관찰하고 관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발굽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제유도 발라주고 네, 이렇게 관리를 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그 겨울철에 보면 주로가 얼지 말라고 염화칼슘도 뿌리고 네. 그러니까 말한테 안 좋은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화칼슘 같은 것도 깨끗이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발굽에 이렇게 삼각형의 홈이 있는데 제차입니다. 네. 제차라고 하는데 그 제차가 썩어 들어가는 게 제차 불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경주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발굽에 어떤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우선 가장 파행이 눈에 띄는 게 발굽이기 때문에 아마도 파행이 있으면 경주에 출전을 못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제염, 제여염, 제구염, 발굽에 관한 그런 질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발굽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자 이제 제가 가장 그 말한테 심각하고 또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바로 산통입니다. 산통. 배앓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산통은 마른 사람과 달리 이 장이 우리는 장이 이렇게 등 가죽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은 그 많은 양의 그 창자죠. 네. 그 내장이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턱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 이제 이렇게 보면 모래 목욕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뒹굴어요. 예, 이렇게 뒹구는데 그러다가 장이 꼬이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또 너무 많은 음식을 과하게 섭취를 하면 과식산도 생기고 네. 또 변을 제대로 못 보는 변비산 또 기생충에 의한 풍기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통이 발생이 되게 되면 우선 이제 가볍게 물론 수의사가 진단을 빨리 그러니까 산통의 종류를 빨리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주면 거의 많이 풀리게 되는데 또 말이 산통이 걸리게 되면 자기가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표시를 해요. 뭐 앞다리로 땅을 이렇게 긁으면서 고통을 호소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마방에서 관계자들이 빨리 이제 말을 끄집어서 수의사를 불러서 진단을 내리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말들은 배를 갈라야 됩니다. 어머. 네, 배를 갈라서 개복 수술을 해서 장이 꼬인 부분이나 또 어느 부분이 뭐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줘야 되는 이런 이제 개복 수술까지 해야 되는데 개복 수술하게 되면 어쨌든 경주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죠. 보면 됩니다. 또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오래 걸리고요. 네, 그래서 산통이 과도한 운동에 의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음식 섭취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청결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경주력에 미치는 영향은 산통을 하루 이틀 가볍게 치료를 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경주력에 미치는 영향이 한 1 정도라고 봤을 때 그래도 산통으로 뭐 일주일 이상 치료를 했다?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질병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 팬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 질병들이 경주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가장 이제 관심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대염, 그다음에 건염 이런 말들은 경주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산통을 오랜 기간 치료했던 말들 그리고 무릎 쪽에 뭐 구절염이나 경주를 뛰고 나면 구절 쪽이 항상 부었다가 또 쉬면서 가라앉고 뭐 이런 만성형의 이제 그 구절 쪽은 만성형이 많은데 그래도 구절염을 요번에 뛰고 나서는 얘가 평상시 한 이틀 정도 치료했는데 이번에는 치료 기간이 길다. 그러면 손상이 요번에 좀 더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도 꼼꼼히 살펴야 되겠고 무릎 부분 특히 잘 살펴야 그 무릎을 한번 무릎 쪽에 질병이 온 말, 운동기 질병이 온 말은 거의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릎 쪽의 질병 상당히 잘 살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마비성 근색소뇨증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병명은 마방에서 이렇게 쉬고 있다가 운동을 하면 과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마비가 오는 그런 증상인데 자 이거는 그 말이 거의 마비가 오는 말은 쉬었다가 나오면 거의 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마비성 근색소뇨증을 앓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 꺼냈을 때 하루 이틀 정도 마비성 근색소뇨증은 꼭 치료를 하더라. 그런데도 경주력에 그냥 그 자기 그 경주력을 발휘를 하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말은 항상 얘는 이틀 정도 이렇게 치료하고 나왔다.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근데 이번에는 뭐 4일간 치료했네. 이번에 좀 마비가 심하게 왔다. 그리고 그동안에 안 왔던 마비성 근색소뇨증 치료를 한 말이라 그러면 경주력에 처음 온 말,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마비가 왔던 말은 분명히 경주력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온 말, 처음 치료. 그동안에 병력이 없었던 말이 마비성 근색소뇨증 치료를 했다. 그러면 경주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셨다가 그런 것도 꼼꼼히 좀 잘 살펴주시고. 자, 이렇게 뭐 질병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질병에 대한 부분은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마사회 홈페이지 거기에 경마 가이드에 들어가셔서 질병을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풀이가 돼서 나와 있고 또 마사회 보건소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궁금한 질병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해줍니다. 네. 네, 그래서 마사의 저희도 저희 때 없었던 그런 질병들이 간혹 이렇게 그렇죠. 튀어나와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문의를 하는데 그 한 예가 무한증입니다. 무한증. 무한증. 네. 저희 때는 그런 무한증이라는 그런 질병이 써본 적도 없고 없었어요. 그게 근데 뭔가요? 무한증이라고 병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무한증이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운동을 하면 땀으로 이제 땀이 배출이 돼야 되죠? 배출되면서 내 체온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땀이 안 나는 말이에요. 어머. 운동을 해도. 네, 그래서 체온 조절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한증. 이것도 기억해 두셨다가 무한증 치료를 하는 말은 좀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한번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알아봤더니 땀이 안 난답니다. 과격한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서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궁금한 점은 뭐 마사회 홈페이지 경마 가이드 들어가셔서 질병 또 뭐 경마 용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를 해주시고 더 궁금하다 그러면 직접 전화를 하셔서 네. 수의사하고 맞습니다.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 분야가 아니고 제가 이제 그동안 조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자세한 설명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좀 참조를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더 이렇게 깊게 파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런 자료나 이렇게 네.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계속 옆에서 이렇게 질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봤었는데 네. 수의사 같으세요. 피디님께서 CG로 이 가운을 좀 입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머리서부터 폐출혈서부터 말 발굽까지 제여병이라고 하죠. 꼭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경주마의 질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경마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전문위원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강복 전문위원님 해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이싱 플러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휴 휴장 기간도 끝났고요. 그리고 2월 초에는 좀 추위도 너그러진다고 합니다.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